과학적 탐구는 보통 실험 기능 등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어떻게 탐구를 진행하고 탐구의 결과물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사고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과학적 탐구에서의 사고 능력은 기납적 사고, 또 기초적 사고, 연역적 사고를 둘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납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납적 사고는 기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관찰 사실로부터 일반화된 명제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납적 사고의 조건은 가급적이면 많은 수적으로 많은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고 다양한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죠. 또한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더라도 다른 어떤 일반적인 법칙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기납적 사고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기납적 사고의 한계도 있습니다. 기납적 사고의 한계는 먼저 기납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찰 자체가 객관성을 벗어나서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기납적 사고의 한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납적 사고의 탐구 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 분류입니다. 유형 분류는 같은 것끼리 분류하는 거죠. 우리 과학 교과서에서는 주로 도체와 부도체 분류 등과 같은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열화입니다. 계열화는 생물의 분류 체계처럼 어떤 위계를 가지면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온화 경향이라든가 뭐 대전되는 정도라든가 대전열 이런 것들도 계열화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보존이 있습니다. 보존은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등과 같이 보존도 역시 기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상관관계 역시 기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 분류, 계열화, 보존, 상관관계와 같은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납적 사고에 도움이 되고 기납적 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탐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 사고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단 하나의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해 본 원인을 바탕으로 가설을 생성하는 과정이 바로 기초적 사고가 됩니다. 이때 기초적 사고는 일반적인 언어로서 추론해서 결론을 얻어내기 때문에 논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적 설명자에 해당 부분이 기초적 사고의 핵심이며 이 기초적 사고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루기보다는 한 개 내지 두 개 내에 간단한 사항 속에서 직관력을 동원해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 직관이라는 것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역시 논리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연역적 사고는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 명제로부터 어떤 현상에 대한 추론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기납적, 기초적, 연역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앞부분 과학 철학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과 같은 탐구 활동에서 사고 활동을 통하면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과학적 지식입니다. 이 과학적 지식을 학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나눈다면 선언적 지식, 혹자는 명제적 지식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이 선언적 지식은 다시 사실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적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중간적 성격을 지닌 가설 이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식은 절차적 지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탐구 활동을 통해서 만드는 과학 지식은 법칙과 원리에 해당하는 선언적 지식이 있고 방법적인 측면을 다루는 절차적 지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사고 과정과 함께 엮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납적 생성 과정을 살펴본다면 제일 먼저 기납에서는 관찰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관찰은 단순 관찰과 조작 관찰이 있습니다. 단순 관찰은 다른 어떤 변화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조작 관찰은 실험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통 화학 실험이나 물리 실험에서는 변인을 조작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를 살펴봅니다. 물론 생명과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반면에 지구과학 분야는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관찰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관찰을 통해서
뭔가의 어떤 공통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공통성들을 분류하고 경향성과 위계를 삼으로써 어떤 일반화된 결과를 만들어내서 과학적 지식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납적 생성 과정은 관찰, 공통성, 분류, 위계, 경향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적 생성 과정은 원인에 대한 설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문을 생성하고 의문 사항을 분석한 다음에 경험 상황을 설정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서 가설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때 만들어진 과학 지식은 명확한 증거들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간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지식에서 연역적 생성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증 방법을 고안해야 될 것이고 그 검증에 의해서 고안된 방법들을 평가 기준에 따라서 결과를 정리하고 결론을 진술하는 과정들로 통해서 과학 지식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탐구 과정은 앞에서 우리가 과학의 본성을 다룰 때 과학적 방법들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탐구 활동을 통해서도 과학 본성을 기를 수 있다는 그런 주안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 또는 탐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관찰입니다. 오감을 이용해서 관찰하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그 관찰 결과들 중에서 중요한 점을 찾아내고 비교하는 거, 이와 같은 능력들이 관찰에 해당하고요. 다음이 측정입니다. 측정은 올바른 측정 기구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재고 또는 눈대중이라고 그러죠. 어림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단위를 필요에 따라서 변환시키는 능력들이 요구됩니다. 분류는 한 무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떤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또는 분류하기 위한 기준, 준거를 만들어내고 또 분류하고 난 뒤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내는 거, 이런 능력들이 분류 요소에 해당합니다. 예상은 변인이 변하는 양상과 또는 방식을 열심히 찾거나 또는 관계를 알아내어서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보통 그래프 상에서 측정값이 나와 있을 때 모두 다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외삽이라든가 측정값과 측정값 사이에서 어떤 결과값이 있을지에 대한 내삽하기 등이 예상의 능력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통 예상과 추리를 많이들 혼돈하게 되는데, 예상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그 이전과 그 이후 그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추리는 주어진 단서로부터 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원인을 찾아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리 소설에서 얘기하는 추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관찰의 결과로부터 예상을 고려하면서 왜 그러한 예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찾아내는 과정, 그것이 추리 과정입니다. 이 추리 과정에는 당연히 논리성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보통 우리가 기본 탐구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 저학년까지 반드시 길러야 될 탐구 영역이자 탐구 요소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중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기본 탐구 능력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 해결을 하는 데서 필요한 능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변인들에 대한 설정이 중요하며, 이 변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찾아봐서 문제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 연구 조작적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문제인식 다음으로 필요한 탐구 요소는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문제를 인식한 이후에 문제를 직접 설정하거나, 그리고 변인 사이의 관계를 가설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탐구의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설 설정은 A 하면 B 하다와 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냅니다. 이 변인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험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험 설계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함수 관계와 거의 유사합니다. 수학에서 바꾸는 변인 x를 보통 우리가 독립 변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변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값을 y, 즉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에 이외의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통제하는 변인을 통제 변인,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주변 환경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조절 변인과 통제 변인을 잘 정리함으로써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관계에 일정한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험 설계를 한다는 것은 변인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험이 진행되고 나면 실험 결과가 구해집니다. 이때 구해지는 결과값은 주로 표로 작성이 되는데 이 표를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또는 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로 전환하거나 또는 사진이나 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요구되는 능력이 변환, 분석 능력들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도 필요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결론 도출입니다. 결과들을 모아서 객관적인 진술을 하고 또 과학 지식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설명 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또는 세웠던 가설이 옳은지 틀린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탐구 요소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탐구 활동이 진행된다면 아주 훌륭한 탐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탐구 활동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최근에도 중요하지만 늘 중요했던 것이 바로 안전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뭘 하지 마라, 뭘 조심해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학생들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에는 학생들은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시되는 활동을 통해서 한번 안전사고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종이를 준비합니다. A3 용기 정도가 좋겠죠. 이것을 종이를 잘 접어서 9칸을 만들게 됩니다. 이 9칸을 만들고 그 9칸 속에는 실험실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학생들이 그림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물론 그 그림의 내용은 작성한 학생들만 알겠죠. 예시와 같이 학생들이 이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빨간색으로 검지를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것을 가지고 다른 모둠을 향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발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모둠이 그 기호에 대해서, 그 아이콘에 대해서 맞춰봄으로써 학생들이 그 안전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려진 그림들로부터 학생들로 하여금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안전에 관해서 주어지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험실에서 보안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무릎을 덮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사의 어떤 그 조치 없이 혼자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소음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음식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이 안전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실험실에 실험실 안전수칙에 관한 포스터를 보급하였고 그 포스터가 모든 교실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단순하게 장식용으로 생각할 뿐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아이콘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대해서 안전수칙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기호는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금지 표시입니다. 금지 표시는 보통 둥그런 원 속에서 대각선으로 주어지는 빨간선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경고 표시는 삼각형 형태의 노란색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시 표시는 파란색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으로 안전 표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구 표시도 녹색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콘 활동을 통하면 안전 사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탐구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탐구 요소들도 아이콘을 그려보고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탐구 요소들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